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바뀌었고 바뀐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을 갖추게 되었는지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을 타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벤츠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자주 언급을 드렸던 그런 시스템인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보크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랜드로버 모델은 이번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일단 디젤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아이들링 시의 진동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처럼 고속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진동과 소음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속에서의 그런 진동과 소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디젤을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오토 스탑앤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꺼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시동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운전자가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부드럽게 꺼졌다가 부드럽게 켜진다라는 겁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들을 아마 타보셨으면 굉장히 오토 스탑앤고 켜지고 꺼질 때 이질감이 많이 드는 차량들이 있어요. 푸드득 꺼진다든지 푸드득 켜진다든지 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48V가 들어간 차량들을 제가 벤츠는 가솔린으로 타봤고 지금 랜드로버는 디젤 모델로 타보고 있는데 확실히 48V가 들어가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뭐 소음 부분, 아무래도 RPM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소음 부분은 어느 정도 있게 되는데 훨씬 더 엑셀을 밟았을 때 그런 필링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4기통 디젤은 사실 6기통 디젤보다는 필링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48V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필링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주행 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너의 입장에서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배출가스 부분도 순수 디젤 엔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디젤 엔진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디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또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 때문에 디젤을 안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디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 현재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브랜드는 일단 가솔린은 벤츠만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국내 판매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레인지로버 이보크에만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나 뭐 레인지로버 이보크 혹은 뭐 벤츠의 GLE 450이나 CLS 450을 한번 타보시면 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이 주행 성능입니다. 저는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랜드로버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만 좀 강력하고 고속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 차를 타보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오프로드를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오프로더로서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브랜드는 인정을 받은 브랜드고 일단 고속 주행에서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이 차가 영국 차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인도 회사에 넘어가 있지만 태생은 영국 차이기 때문에 영국차 중에서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주로 오프로드로 대표되어 있는 그 브랜드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고속주행 능력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고속주행 능력은 독일차 못지않은 뛰어난 고속주행 안정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 되게 고속주행보다는 약간 오프로드 성향 아니면 저속에서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외관 디자인만 본다면. 근데 고속주행했을 때 느낌은 와 정말로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부분은 이 차량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디스커버리 모델보다는 A필러가 많이 눕혀져 있잖아요. 일반 SUV 치고도 A필러가 조금 많이 눕혀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의 공기저항 개수가 동급 차량 대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과 그런 소음적인 부분도 제가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 하체 세팅입니다. 하체가 정말로 단단하게 받쳐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나 고속주행에서 약간의 요철을 만난다든지 제가 약간의 크지 않지만 작은 포트홀을 살짝 지나봤는데 그 포트홀을 지나갈 때도 이제 차체를 유지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게 고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렇게 느꼈을 정도면 고속주행에서도 이 차가 부족하지 않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제가 시승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이 차량의 출력이 180마력에 44토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기어 변속 레버를 이제 스포츠로 왼쪽으로 밀어서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스포츠 모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반응에 나쁘지 않은 그런 뭐랄까 퍼포먼스, 나쁘지 않은 반응성을 보여줘서 그 부분도 꽤나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로 바꾸고 주행을 해보게 되면 차가 곧바로 반응해요. 조금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9단 자동 변속기가 그만큼 빠릿하고 능동적으로 변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에서도 4륜 구동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코너를 돌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경고를 해주고요. 그리고 핸들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디스커버리 스포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할 때도 참으로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차량이구나 라는 부분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고속 주행을 좀 더 계속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랜드로버 차량들은 아무래도 AS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차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차 자체는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가 랜드로버고 렌즈로버라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 랜드로버의 막내지만 정말로 크게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깔 부분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렇게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다라고 느꼈던 건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플랫폼을 바꿔버렸어요. 이전 모델은 D8이라는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PTA라는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신형 이보크에도 적용되어 있는 제기어 랜드로버의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플랫폼 변화로 인해서 고속주행의 안정성 그리고 주행 퍼포먼스와 강성을 더욱더 높였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운전자가 고속주행이 확실히 안정적이다, 퍼포먼스가 좀 꽤나 좋구나라는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굉장한 반전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관은 사실 굉장히 좀 우직하면서도 무난한 디자인을 갖췄잖아요. 좀 튀지 않는 디자인을 갖췄는데 직접 타보니까 확실히 잘 달리고 고속주행 안정성이 꽤나 뛰어난 모델이구나. 그래서 외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외관은 화려하지 않지만 기본기가 그만큼 탄탄하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는 그런 잘 만든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오프로드를 타보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승차이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제가 직접 타보진 못했지만 이 터레인 레스폰스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형에서 이 차량을 주행할 수 있고, 제가 리뷰를 통해서 이 차량이 오프로드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오프로드 능력도 뛰어난 모델이다 라는 인상을 받았고,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자체도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도 만족시킬 수 있고 온로드 성능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천후적인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요즘 좀 사계절의 그런 경계가 흐릿해지긴 했지만 눈비가 꽤나 자주 오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다면 그럴 때 눈비가 많이 왔을 때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서 차량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걱정 없이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을 타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엑셀과 브레이크 반응 둘 다 그렇게 빠릿하진 않은 편입니다. 엑셀 반응도 그렇고 브레이크 반응도 그렇고 생각보다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타 브랜드 대비해서 조금 밟았을 때 같은 감도로 밟았을 때 엑셀 반응도 조금 많이 늦고 브레이크 반응도 조금 느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타 브랜드, 독일 브랜드들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적응하는 데 조금 걸렸어요. 저 처음에 적응하는 좀 걸렸는데 적응하고 나면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독일 차를 타시거나 혹은 국산차를 타시다가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 반응이 좀 늦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제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이잖아요. 아무래도 오프로드에서 뭐 바위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지형지물을 넘어야 될 때가 있는데 곧바로 튀어나가기보다는 이렇게 반응을 좀 느리게 해서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엑셀이나 브레이크 반응들을 조금 늦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독일 차량에 비해서는 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 처음 타보시고 이제 가속을 해보면 엑셀이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엑셀이나 브레이크 감도의 세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확 밟기보다는 조금 지그시 부드럽게 이렇게 쭉 밟아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안정적인 브레이크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면서 여러분들께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한 느낌을 전달 드렸는데요. 제가 내외관 인테리어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부분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상 운전자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전 모델 대비해서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파워트레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파워트레인 쪽 개선도 많이 되고 이러한 디젤 엔진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부분 변경이지만 플랫폼까지도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6,64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랜드로버라는 오프로더로서의 능력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금액적으로도 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번에 이전 모델도 사실 혹평받는 모델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판매량도 높았던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정말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이 보완을 했고 그만큼 더욱더 완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전 모델들보다도 더욱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스리프트 된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고요. 앞으로도 랜드로버와 레인지로버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